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왜 당신이 주식하면 맨날 깨지는지 제 2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잉 확신 편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책은 계속 다니엘 카네만의 Thinking Fast and Slow, 생각과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복습을 해드리면은 일단 우리 두뇌가 그 시스템 1과 시스템 2, 요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은 이성으로 움직일 것 같죠. 그래서 나는 95% 이성, 5%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당연히 95%는 본능. 아, 배고프다. 자고 싶어. 술 어딨나?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5% 정도 이제 이성을 써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인지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시스템 1은 우리가 시스템 1에 그 지배를 받는 거는 맞는데 일상생활에 시스템 1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 1은 아주 빠르게 자동적인 답을 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름길을 써야 되는데 그 지름길에 바로 편향이라는 게 매우 많이 붙어 있었다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히틀러 그러니까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거를 설명드렸고 그 히틀러의 동생인 처분 효과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 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히틀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히틀러를 살펴보기 전에요. 중요한 건 이 편향들이 모두 인류 공통이라는 거입니다. 일단 주식 필수법 1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왜 우리가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반대로 하는지, 즉,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필수법 2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든 고수들은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할 때는 고수익보다는 저손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수학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수학적인 이유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10%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본전을 만회하는데 11.1%를 벌어야 됩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다 이제 저랑 동의를 하실 텐데 우리의 목적은 본전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전 유지는 예금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손실이 20% 났다 하면은 우리가 25%를 벌어야지 본전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30% 깨지면은 얘기가 또 심각해집니다. 30% 깨지면은 우리가 그 43%를 벌어야지 본전 회복이 가능하고 자, 우리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얘기는 더 심각해져요. 우리는 두 배를 벌어야지 본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두 배를 버는 거랑 그리고 반토막 깨지고 두 배를 버는 거랑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두 배를 번다는 게 더럽게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복리 10%로 7년을 벌어야지 그 두 배를 벌 수 있고 본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80%가 깨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500%.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이 5배 성장을 해야지 제가 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80% 깨진 사람이 뭔 재주로 5배를 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손실이 누적이 되면은 더 이상 본전 회복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는 이제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손실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 그 고수익보다 큰 손실이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큰 손실 한 방 당하면은 만회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수익은 좀 안 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손실이 작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손실이 어느 정도 커졌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못 살아남는 거예요. 본전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심리적 고통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반토막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오케이 두 배 벌어서 만회를 하고 오케이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그럼 또 세 배 네 배 더 벌어야지 더 많이 투자를 하자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반토막 났으면은 본전이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주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는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거의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큰 손실 후에는 크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본전을 리커버 하면은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후에 오는 큰 수익을 먹을 그런 심리적인 그 멘탈이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수법 2, 손실 최소화. 고수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살아남는 게 먼저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봤는데, 에이, 50%, 80%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난 게 최근 20년 동안 3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투자를 40년 할 거면은 그런 일은 뭐 6번, 10번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전체 지수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그 개별주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그냥 망해버린, 사라진 그 주식들도 수두룩하고요. 일단 왜냐면은 제가 1990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주식이 3,000개가 있었는데 지금 2,000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1,000개는 어딘가 중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수가 50%, 70% 떨어지면은 그 중에 아예 사라지거나 95% 이상 깨지는 주식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전략에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잘 되면은 우리가 많이 먹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투자는 늘 안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잘 될 때는 크게 먹었으나 안 될 때 된통 깨져가지고 본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웃이거든요.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려면은 변동성을 낮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퀀트를 막 해가지고 수익률 60%짜리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승률을 50%에서 90%로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훌륭한 전략을 만들어봤자 저희 그 승률은 사실 50에서 55에서 기껏해 60%그 정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승률을 5%에서 10% 올리면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구도 사실 타율이 2할 오픈, 3할 오픈 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셋은 대충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타율을 보면 정말 하늘과 땅의 수준이 차이죠. 그죠? 2할 오픈과 3할 오픈은 3할 오픈은 월드 클래스고 2할 오픈은 소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그 5% 10%만 제가 승률을 높여드려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변동성을 낮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왜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전략을 하나 만들었어요. 승률이 60%인데 이기고 질 때 수익과 손실 퍼센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길 때는 10%를 먹고, 그리고 질 때는 10%를 깨지는데, 다만 내가 이게 승률은 60%.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승률이, 아니지, 수익 손실이 5%, 10%, 20%, 30%, 40%, 5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50%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죠. 그죠? 왜냐면은, 그럼 우리는 50%를 6번 먹고 4번 깨지지 않습니까? 돈을 왕창 벌 것 같죠? 5%를 6번 먹고 4번 깨지는 경우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정답은요, 이겁니다. 자, 이론 전략. 한마디로, 내가 이길 확률이 60%고, 이길 때는 5% 먹고, 질 때는 5% 깨지는 전략을 쓰면은, 저는 10번 이 짓을 하면 9.1%를 벌어요. 자, 20%까지는 승률이 올라갑니다. 보면은, 20%를 6번 먹고 20%를 4번 깨졌다 하면은 총 수익이 22.3% 나옵니다. 자, 근데 그 후부터 훅훅 승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50% 전략, 6번 50% 먹고 4번 50% 깨지는 전략은 총 수익이 마이너스 28.9%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왜 우리가 코인에서 개 털리기가 쉬운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런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밑에 있는 50% 거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내 승률은 50%, 그러니까 반반이고요. 근데 이길 때는 50% 먹고
깨질 때는 50% 깨진다. 이제 이런 전략을 쓰면은 우리는 그걸 10번, 20번 반복하면 개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욕합니다. 아씨, 나 왜 코인하면 맨날 거지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인이 변동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으면은 당신은 굉장히 높은 승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당신이 그런 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코인 시장은 거의 랜덤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손실을 낮춰라, 변동성을 낮춰라 이런 건데 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아, 이번 동영상 더럽게 재미없는 도대체 이런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뭘 사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런데 이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시스템 1은 통계를 아예 자체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통계는 복잡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2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학교나 대학에서 통계를 배우기는 하지만 일단 깊게 배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배우면 보통 시험 후에 금방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실전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감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우리가 손실을 적게 나게 그리고 변동성이 적게 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감인가 아닌가? 자, 글쎄요. 음, 그 전에 자 일단 변동성을 줄이는 기법과 늘리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줄이는 기법은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절대 모멘텀, 마켓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을 몇 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이 중에 제가 더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요. 네, 저도 압니다. 이런 거 설명드리면 클릭수가 별로 안 높다는 거. 그래도 저는 클릭수를 희생을 하고 여러분들께 변동성을 줄이는 비법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변동성을 늘리는 기법, 극대화하는 거는 가장 쉽습니다. 오, 그 주식 좋아. 올인, 가자! 이게 이제 변동성을 가장 늘리는 방법이죠. 왜냐면은 변동성을 늘리는 게 가장 쉬운 거는 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차선책은 두 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한마디로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따만큼 커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감은 우리를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절대 모멘텀, 마켓 타이밍을 하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올인을 하게 만들까요? 자, 바로 이때 이제 주식계의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이 과잉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편향이 바로 그 손실 회피 편향 다음으로 주식시장의 데미지를 많이 만든 편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계의 스탈린이죠. 자, 과잉 확신 편향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한테 네 운전 실력은 평균보다 낫니? 라고 물어보면은 85%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평균보다 나은 운전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50%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렇게 믿는 것이 살아남기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사냥을 가잖아요. 그럼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코끼리를 잡아와야 되는데 코끼리? 사슴? 사슴이라고 하죠. 자,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사슴을 잘 잡는 놈이 있고 못 잡는 놈이 있었을 겁니다. 잘 잡는 놈은 문제가 없어요. 지는 지가 잘났다는 걸 알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건 과잉 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놈은 사슴을 잘 잡아오는데 자, 못난 놈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못난 놈이 나는 사슴을 정말 못 잡아. 나는 정말 루저야. XXX. 난 죽어버리고 싶어. 우울증. 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와 그의 가족이 굶어 죽었을 거고 인류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그 못난 사냥꾼이 오늘은 내가 못 잡았지만 말이야. 나는 위대한 사냥꾼이니까 내일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습니다. 예! 하면은 그게 이제 인류가 살아남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겠죠.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얘는 못난 사냥꾼이니까요. 그래도 얘가 내가 위대한 사냥꾼이라고 믿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사슴을 그래도 하나라도 잡아오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과잉 확신이 옛날에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아남을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수십만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났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나는 종목 선정이 버핏이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내가 종목 전성의 버핏이면은 내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해야죠. 왜냐면 나는 그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과잉 확신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내 놈들은 오를 겁니다. 그럼 내가 왜 분산 투자를 합니까? 당연히 집중적 포트폴리오, 한두 개 주식에 올인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과잉 확신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변동성을 늘리는 기법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절대 모멘텀 마켓 타이밍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 두뇌는 내가 위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잉 확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올인을 외칩니다. 특히 우리 시스템 원님.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필수법 2와 3에 그 반대되는 일을 또 하는 거죠. 변동성이 됐다 높아지고 그래서 치명적으로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필수법 2, 3를 어겼는데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상하다.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일단 주식을 사기 전에는 우리는 주식을 한 개 또는 두 개 사게 됩니다. 과잉 확신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주식을 산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시나리오가 두 개 있습니다. 이놈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겠죠. 어차피 승률은 거의 반반이니까. 물론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잉 확신 때문에 내가 이길 거라서 90%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단 시나리오 1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분 효과 때문에 20% 올랐네. 역시 난 천재야. 끄떡끄떡. 팔자. 이 정도 먹으면 됐지 뭐. 하하. 난 욕심이 별로 없어. 라고 파는데 시나리오 2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이놈을 손절을 또 죽어도 안 하죠. 아니 내가 샀는데 얘가 떨어질 리가 없어. 얘가 이길 확률은 90%잖아.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회복을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하면서 반토막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가면서 이제 우리 자산은 사라지고 회복은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계의 히틀러와 스탈린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바로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끔찍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히틀러와 스탈린을 피할 수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드렸다면은 여러분들은 히틀러와 스탈린을 만난지도 모르고 총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두 강력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인류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